안녕하세요, 쏨야입니다. 오늘은 켈트 전설에 나오는 캐트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트시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방이나 잉글랜드 혹은 아일랜드나 북유럽에 전해 내려오는 켈트 전설 속의 고양이 요정입니다. 본래는 카트시지만 대체적으로 캐트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캐트시는 샤를페로의 그 유명한 장하시는 고양이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캐트시는 검은 고양이로 하얀 가슴털을 가지고 있고 눈은 녹색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통의 고양이로 위장해 인간들 속에 숨어들어 네 발로 살아가고 있지만 간혹 당황하거나 급박할 땐 깜빡하고 두 발로 서거나 걷기도 하고 인간말도 가끔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가끔 냥이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상하고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게 혹시 이 캐트시가 아닐까 의심스럽네요. 캐트시들은 인간말도 할 줄 알지만 무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심지어는 인간들과 같은 지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을 구부리고 털을 자주 세우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군요. 냥이들이 집사를 부려먹는 걸 보면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원체 인간들한테 관심도 없고 귀찮아해서 인간들을 해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 인간들이 먼저 공격한다거나 학대하기라도 한다면 순식간에 숫소 정도의 크기로 부풀어 고양이 왕국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내려오는 고양이 왕의 전설에 따르면 캐트시들은 그들이 따르는 고양이 왕이 있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래된 폐가나 나무구멍에 고양이 왕국으로 통하는 이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고양이 왕국은 인간들처럼 고양이들 간의 계급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캐트시 왕자는 수십 년마다 인근 고양이들을 왕국으로 초대해 파티나 집회를 열기도 한다네요. 수명은 일반 냥이들과 다르게 수백 년을 살며 200년 단위로 왕위를 물려준다고 합니다. 캐트시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짤막한 이야기 중에는 이런 민담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에 흰 점이 있는 검은 고양이 9마리가 왕관이 올려진 관짝을 옮기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남자는 하도 기이해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자신의 목격담을 들려주게 되죠. 아니 글쎄 내가 오는 길에 우리 올드톰처럼 잘생긴 검은 양이 9마리가 왕관이 올려진 관짝을 들고 세 발짝씩 옮길 때마다 다 같이 야옹거리더니까 그러자 난로 옆에 자고 있던 검은 고양이 올드톰이 야옹 이라고 대꾸하자 그래 저렇게 말이지. 그리고 또 올드톰이 야옹 이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저렇게 말이오 라는 남편의 말에 부인은 신기한지 우리 톰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말해보라며 재촉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말하길 그 야옹이들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톰틸 드럼에게 팀톨 드럼이 죽었다고 전해주시오 라고 하더라니까 대체 그 톰틸 드럼이 누구지? 라는 남자의 말에 빤히 지켜보고 있던 올드톰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팀톨 드럼이 죽었다고? 드디어 그 노망난 고양이 팀이 죽었단 말이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고양이들의 왕이다 라면서 굴뚝으로 뛰쳐 올라가 사라졌고 그 뒤로 부부는 올드톰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올드톰은 캐트시 왕국의 왕자였던 것이죠.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캐트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캐트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땅에 묻혀져 신에게 영혼이 가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 영혼을 훔쳐갈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캐트시가 시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박칼을 뿌리거나 음악을 시끄럽게 연주한다든지 캐트시가 워낙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방에는 불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할로윈 때는 집 밖에 우유 한 접시를 내다 놓으면 캐트시가 그 우유를 먹고 축복을 내려주고 만약 우유를 내놓지 않은 집은 저주를 내려 소들에 져서 말려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캐트시가 사실은 고양이로 변신한 마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560년 잉글랜드 동부 어느 마을에 살던 남자가 어두컴컴한 밤길을 가던 중 무언가 작은 동물이 눈앞으로 샤샤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돌멩이를 그 사라진 동물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를 맞은 검은 고양이가 상처를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평소 마녀가 산다고 소문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죠. 다음날 남자의 집으로 마녀란 소문난 여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상처를 입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사람들은 그 마녀가 고양이로 눈갑해 거리를 돌아다니다 돌멩이에 맞았다고 생각했고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내려와 서양에서는 검은 고양이는 사실
마녀라는 정설이 뿌리박혔다고 합니다. 이렇듯 옛날부터 고양이와 마녀는 뗄래야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같이 등장했었죠. 마녀는 고양이다, 고양이가 마녀다 라면서요. 마녀는 9번을 되살아나고 또 9번을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는데 이 횟수를 넘기면 평생을 고양이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녀 잡는 망치라는 악명 높은 마녀 사냥 책에서는 마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 꽤나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본문들만 봐도 당시 마녀라면 불사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들 역시 마녀가 기른다는 이미지로 인해 마녀와 똑같이 9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녀와 함께 불길하다고 낙인찍혀 죄 없는 양이들이 수없이 많은 수모와 죽음을 당했었죠. 중세 말기 1630년대 프랑스 루이 13세는 매달 수천 마리의 고양이들을 화형시켜 죽였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선 귀족들이 부귀를 누리던 당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너도 나도 네 냥이가 잘났느니 내 냥이가 잘났느니 하면서 점점 호화로운 양인용품들로 도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고양이 한 마리가 누리던 사치는 평민 4인 가족이 한 달 식비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분노와 악감정이 귀족과 고양이들에게 향했고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귀족들과 고양이들까지 싸그리 잡아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캣대시에 대해 알아보고 그려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